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간밤에 이 미국의 FOMC가 끝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끝난 직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 나올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FOMC 이 금리 결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로 결국엔 또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미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월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파월이 뭐라고 했냐, 요걸 보시면 금리 한두 번 동결했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인플레 추가 진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 연준 입장에서 이런 원칙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당장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역시 이것을 원칙주의자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어제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FOMC였다고 이 시장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보시면 이제 올해 남은 FOMC가 다음 달 12월 1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에 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 FOMC 발언을 한 이후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어제만 해도 현재 5.5%의 금리가 이 12월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어제만 해도 68% 정도 됐는데, 그런데 FOMC 직후 하루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77%,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지금 77%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22%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지난 7월에 마지막으로 기존의 5.25%에서 5.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 이 7월 이후로는 계속 지금까지 동결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 11월까지 4개월 동안 금리 동결을 해온 것인데, 그럼 과연 이 금리 인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좀 있어가지고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얼마 전에 공유를 했었는데, 요 해피캐피탈이라는 분께서 트윗을 하나 올리셨는데, 어떤 트윗이냐, 여기 보시면 지난 100년간 금리 동결 기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데이터도 첨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리 동결 기간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 기간이 4.8개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금리를 요 밥짓기에 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밥을 할 때 고온 고압 취사로 온도를 급격히 올리고 뜸을 들이는데 뜸을 너무 오래 들이게 되면 밥이 딱딱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준의 통화정책도 마치 밥짓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금리로 너무 오랜 기간 뜸을 들이게 되면 실물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첨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요것을 보시면 요 날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이고 요 날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한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금리 동결하다가 요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한 시점을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월, 7개월, 8개월 쭉 해가지고 최근까지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928년부터 최근의 마지막
이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던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가장 적었던 이 금리 동결 기간이 이때 보시는 것처럼 2개월이고, 또 가장 길었던 이 금리 동결 기간은 이때 1945년도에 8개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8개월 동안의 금리 동결 기간이 가장 길었던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평균을 내봤을 때가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4.8개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평균을 대입하게 되면 4.8이면 5개월로 보고, 그렇다면 다음 달 이 12월 달부터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아까 최장이 이 8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8개월을 적용을 해본다라면 내년 3월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금리는 돈의 가격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싸게 빌려서 또 자산을 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또 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지금 적용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또 상반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도 내년 한 4월쯤에 예상이 또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또 대선도 있고, 또 올해 말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는다라면 내년에는 거의 확실하게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호재가 다 터지는 시점이 내년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내년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는 이렇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이 1.6%, S&P 500은 1% 정도의 비교적 강한 상승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주요국 모두가 어제는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이 변동폭이 지금 지워졌는데 어제 하루 동안 7%가 하락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평균값을 넘어서 한 2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시 16포인트대로 꽤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역시 이 FOMC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요 단기 저항을 깨고 이렇게 또 현재는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상승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는 36K 선까지 두드리면서 오늘도 이 연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한 상승 추세 덕분에 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암호화폐 전체 시총의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도 요 선이 이제 지난 5월, 6월달, 그리고 올해 4월, 또 올해 7월에 이 넘지 못한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요 선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시원하게 뚫지 못했던 이 알트 시즌의 벽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알트 불장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의 시그널을 요 하락 추세선을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요 빨간색 박스보다 현재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이 알트 시즌의 벽을 향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그 기대가 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의 관심사인 이 리플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난달 말쯤에 이 SEC가 경영진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한 이후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은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0.61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리플이 82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리플도 지금 뭐 리또속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을 좀 더 이 큰 그림에서 바라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요것이 이제 XRP의 월봉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게 월봉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수렴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점을 보시면 이때가 2018년 1월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점이고, 그리고 이때가 2021년 4월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직전 사이클의 고점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이번에 올해 7월에 이 약식 판결 일부 승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딱 이 저항선에 맞고 더 오르지는 또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이 삼각 수렴 이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어디로 방향이 나올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요것을 좀 더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런 삼각 수렴이 요때도 나왔고 요때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것도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면 이때도 삼각 수렴 뒤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고, 요때 역시 뭐 요때는 좀 기간이 짧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큰 삼각 수렴 끝에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길었던 삼각 수렴 안에서 그 끝을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비춰보면 이 끝에서는 하락보다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삼각 수렴이 길었던 만큼 그만큼 그 힘이 누적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각 수렴의 끝이 이렇게 보면 뭐 2024년 뭐 4월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 상반기에 그 타이밍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큰 돌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긴 기다림 속에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부쩍 또 느껴집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또 지금까지 기다려온 만큼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을 대한다라면 결국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이 리플 홀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